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지금 이빨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희가 맨날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텐션이 조금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도 저기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네. 오늘 왜 음봉 넥타이를 범인은 여기 있었다. 그러네요. 음봉을 입었네. 그래도 반도체는 뭐 그렇게 크게 네네. 다른 거에 비해서 밀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하이닉스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역시나 AI 메모리, 음. HBM3랑 DDR5랑 함께 네네. 우리가 예측했던 이 디램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네. 또 적자 규모도 생각보다 축소가 됐는데 네네. 하이닉스 주가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랑 같이 좀 부진한 거겠죠. 네,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매출은 시장 컨센보다 잘 나왔어요. 매출은 한 8조 초반 봤거든요. 근데 9조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은 이제 시장 컨센이 한 1조 6천억 정도 적자. 네. 저는 1조 4천억 봤는데 완전히 대차게 틀렸어요. 1조 한 8천억 네.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적자가 1조 8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네. 인텔의 네. 그 낸드 사업 인수한 솔리다임 그 연기 잡혔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된 영향이 있고요. 변수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이닉스 본업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디램의 흑자 전환이었는데 네. 흑자 전환 성공했죠. 성공했거든요. 네. 랜드도 이제 시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인다던데 네네. 장밋빛 전망밖에 없네요. 그렇죠. 뭐 장밋빛 전망이라기보다는 삼성이 감산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 인위적 감산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그거를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또 과감하게 뭐 많으면 진짜 절반 수준까지 감산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낸드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아질 거라는 게 좀 희망적인 거겠죠. 그렇죠. 네, 바닥은 확실하고요. 이제 3분기 바닥 찍고 4분기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 상승의 어떤 기대감들이 매크로 변수로 지금 약간 지금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시장에서 반영할지 몰라요. 맞아요. 이제 이게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네네. AI 시장이 정말 핫합니다. 이번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3세대를 공개했는데 이제 퀄컴 최초로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를 겨냥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2세대인 전 세대랑 네네.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이제 뭐 설계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오라이온이라는 CPU를 자체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암코어에서 아키텍처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암코어에서 IP를 라이센스를 하면 보통의 AP 업체들은 CPU하고 GPU를 암 거를 써요. 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업체들, 하이엔드, 칩 설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업체들은 CPU하고 GPU도 내재화를 해버리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ARM에서 제공하는 ISA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정도만, 그러니까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애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초창기에는 CPU, GPU를 다 ARM 걸 쓰다가 CPU 내재화하고 GPU 내재화하고 했는데 퀄컴은 그 동안에는 GPU는 내재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드레노라는 GPU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CPU까지 오라이온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완전히 그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아키텍처를 바꾼 거죠. 효율적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인터넷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AI가 쭉쭉쭉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그냥 그 지금 뭐 챗GPT처럼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뭐 인터넷이 끊겼는데 쓸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이제 라이트한 AI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포토샵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 단순 내가 텍스트 입력하면 영상 만들어주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디바이스 자체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클라우드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막 연산해서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지연이 있는 건데 그럼 서버가 필요 없으니까 더 엄청 빨라지겠네요. 서버가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필요한데 네. 여기서 상당 부분 도와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AI를 막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이 돌리려면 서버가 그냥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서버가 한 70 정도만 감당하고 30 정도는 여기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그러면 훨씬 속도 빨라지고 지연도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제품을 산다 그러면 이게 AI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뉴스 기사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서버가 필요 없다고 하던데 이거는 틀린 거 같거든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AI를 사실은 챗GPT 같은 그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로 네. 쓰잖아요. 네. 뭐 라이트한 앱에 아주 라이트한 뭐 100억 개 미만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약간 이제 그거는 이제 기자가 약간 좀 그 과장을 좀 클릭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좀 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IT의 신님과 함께 네네. 자세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겠네요. 네네. 네, 퀄컴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바보형이라고 놀렸던 네네. 인텔도 인텔 이노베이션 2023 행사에서 AI PC를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그 인텔의 칩에서는 네. 자체적으로 그 어떤 NPU 블록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주로 연산을 별도로 담당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와야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오는 메테오 레이크부터는 그 인텔은 VPU라고 하긴 합니다. 네. 이제 보통 빅데이터들이 비전 쪽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NPU 일종인 건데 뉴럴 프로세스 유닛인데 네. 그런 것들 채택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해 주는 거고요. 최초인가요? 인텔 최초입니다. 최초? 네, 인텔 칩 중에서는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그런 이런 것들을 또 잘 돌아가려면 뭐 엔비디아 GPU 쓰면 쿠다 엔진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들도 지원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거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근데 이게 어쨌든 AI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네네. 뭐 혁신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인텔도 이제 그 동안에는 인텔 그냥 칩만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를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랑 인텔이랑 같이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경쟁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이제는 그 사실 모든 게 기존의 룰이 깨지고 있어요. 우리 그 PC 시대 그러면서 윈텔이라는 동맹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윈도우하고 그 인텔 인사이드, 그죠? 그래서 OS는 윈도우고 칩은 인텔 인사이드가 기본적인 그 PC. 그리고 서버도 그렇거든요. 서버 쪽도 그렇고 모바일에서 이게 깨졌잖아요. 모바일은 그 범용 프로세서를 쓰지 않고 이제 주문형 프로세서를 쓰고 안드로이드 OS를 쓰면서 이게 막 그 다양해진 건데 이제 앞으로 AI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 PC도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윈텔 동맹이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메테오 레이크가 이런 칩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이 AI 온 디바이스 AI가 잘 되는 걸 보면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한 칩들이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인텔하고 AMD 같은 경우는 X86 계열로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암 아키텍처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면 이 온 디바이스 성능이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중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인텔의 시장을 치고 들어오는 칩셋 업체에 대해서 뭐 지원하지도 않고 그 굳이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들어와. 암코어 기반의 칩 업체들 들어와. 우리 윈도우 OS 지원해 줄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CPU 암코어 기반으로 CPU 설계해서 이제 2025년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AMD도 기존에는 X86 계열로 다 설계를 했거든요. 네. 이제 AMD도 이제 암코어 기반으로 칩을 설계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좀 장점을 가진 걸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퀄컴도 기존에는 모바일 칩셋 쪽만 했잖아요. 이제는 PC용 윈도우 OS 칩셋 시장을 진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PC 쪽에서 나오거든요. 뭐 우리는 PC 시장이 이제 막 이제 성장도 없고 막 그냥 시원찮은 시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인텔 입장에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하고 든든한 동맹이었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협적인 거죠. AI에 대응하지 못하면 동네 바보형은 더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공개한 프로그램에 아주 사활을 걸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엔비디아가 이 락인 효과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쇼티지면 AMD 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월등해가지고 사실. 그 그쵸? 월등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AMD 칩을 쓰면 기존에 그 AI를 그 작업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쿠다를 못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I 뭔가 모델링 하나 만들려고 하면 네.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에서 그냥 소스 코드 그대로 가져와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AMD 칩을 쓰면 그걸 쿠다에 있는 소스를 다 컴파일해서 번역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노가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업 효율이 떨어져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텔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이렇게 쿠다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늦었죠. 네. 아, 늦었어요? 뭐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AI 프로그램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공급되면은 이게 성공을 하면은 기존의 이제 서버도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AI가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 우리 네. 뭐 엔비디아 GPU라는 게 다 서버 클라우드용이잖아요. H100이나 A100이나 뭐 앞으로 나오는 B100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버 클라우드용인데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AI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막 적용이 되면 이런 쪽에 하드웨어 변화가 있잖아요. 네. 하드웨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또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일단 그냥 삼성 파운드리, TSMC 같은 데는 다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고 거기에 또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 다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AI의 그 가장 최적화를 하려면 프로세서도 AI 쪽으로 많이 어떤 효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옆에 붙는 메모리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HBM 같은 것들이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HBM. 네.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90% 이상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정말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좀 받기 위해서는 뭔가 메모리 쪽에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도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터치할 수 있는 D램 공개했잖아요. 네네. LLW D램 이게 온디바이스에 특화됐다고 하던데 네네.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LLW D램 같은 경우는 그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없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굉장히 넓은 와이드 I/O를 채택한 D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그 SK 하이닉스가 제공한 칩이죠. 네. 모바일 D램. 그거예요.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LPDDR5X 대비해서 인풋 아웃풋 수가 비트 수가 8배가 많고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2배가 넓은 칩이거든요. 그건 애플이 설계해서 만들어줘 해서 하이닉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술 로드맵들 다 공개를 한 거고 앞으로 성장하는 주문형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삼성이 그동안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BM도 준비돼 있고 이런 저 주문형 모바일 D램도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갖다 많이 고객들 오세요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네. 열일하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죠?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메모리 시장이 변화하는 거를 그 흐름을 캐치를 못한 거죠. 그걸 하이닉스가 캐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선점 효과를 누리는 거고 이게 더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내년에 좀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밀리지 않고 있고 네네. 삼성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게 그런 이유들 맞습니다. 때문이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PBR 밴드라고 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PBR 밴드로 보면 가장 저점일 때가 한 1.1배, 네. 가장 고점일 때가 2.2배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이클마다. 네. 근데 삼성은 지금 PBR 밴드가 거의 1.2, 1.3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저점에 있죠.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그 밴드 사이에서 굉장히 고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하이닉스한테 높은 멀티플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제일 대응을 잘했다는 거죠. 메모리 역할도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업들도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온디바이스 AI랑 관련된 뭐 중소형 업체들, 밑단의 밸류체인들 어떤 기업 있어요? 일단은 파운드리 쪽이 제일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쪽에 있는 밸류 체인 쪽이 많이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삼성. 네. 왜냐하면 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삼성의 로우 파워 계열, 그러니까 암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네. LP나 LPP 플러스 같은 이런 라인에서 많이 생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물량이 많아지면 수혜를 보는 업체. 대표적인 게 테스트 하우스인 두산 테스나 그리고 소켓 쪽에서 하는 리노공업 뭐 그런 업체들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3나노 게이트 올 라운드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솔브레인, 한솔케미컬, 동진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칩은 하이엔드 칩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삼성 밸류체인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뭐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보일 만하죠. 관심 볼 만한 기업이 많네요.
많은데 여기서 뭐 제가 보기에 가장 좀 음. 최근에 좀 저는 이제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음. 그냥 케미컬 업체들이 제일 편안해 보여요. 케미컬 업체들. 네,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이 편안해 보이는데 음. 뭐 최근에 주가 뭐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감산 때문에 네. 실적이 부러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은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감산 영향은 다 프라이싱 돼 있고 네. 이제 그러면 감산이 마무리되고 음. 다시 또 반등 주력 사업이 반등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신규 사업종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나 EUV용 PR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면 또 한번 주가는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알려드린 뭐 삼성 파운드리 라인 기업들 일단은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리노공업, 두산테스나. 네,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네. 그쵸 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네. 내년 뭐 6개월 정도만 음.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오,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면 뭐.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참 맞습니다. 종목을 보기에도 네네. 무서운 시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들- 현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 할 것도 국채 사겠어요? 뭐 사겠어요? 국채도 폭락입니다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현금 가진 사람 위너인데 네, 뭐 이 그러니까요. 방송 보는 사람 중에 현금 네.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없거든요. 다 주식쟁이들이 무슨 현금 있어요? 우리 썸네일처럼 눈물 네네. 눈물을 눈물 흘리고 한번 흘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근데 언제쯤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크로 변수이긴 한데요. 음. 뭐 조만간 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빌 에크먼이 이제 그 미국 국채 쇼 치는 거 다시 쇼 커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좀 저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 좀 시장이 다시 힘을 내줘서 반등의 네. 신호탄을 쏘아줄 수 있을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아이템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 키워드가 좀 앞으로 핫해질 키워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좀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좀 공부를 많이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